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네, 짧게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예, 이 자리는 검사 박상용의 탄핵 심판을 위한 자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의 가장 중대한 사유는 증인 이화영을 압박해서 그리고 회유하여 허위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리에서 지금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 이화영을 압박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였습니다. 증인 이화영은 법인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법인카드를 받은 사람은 문모 씨였고, 당시 방용철은 법인카드를 모두 5장 모두를 문모 씨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모든 관계자들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인 이화영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받지도 않은 뇌물을 뒤집어 쓰게 생겼구나. 이화영에게 기소된 사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특가법 뇌물죄,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인멸교사입니다. 카드를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죄가 사라집니다. 검사는 카드를 이화영이 안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이화영이 제19회 조서까지를 쓰고 나서 검사가 약속을 지킵니다. 7월 2일에 김성태가 법정에 나와서 갑자기 카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절대 헷갈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헷갈린다고만 말하고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증인 이화영이 아직 19회 조서까지를 증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 동의를 하면 검사의 마지막 약속, 즉 카드를 받은 사람이 이화영이 아니다라는 김성태의 진술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러면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죄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증인 이화영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증인 이화영은 이 자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면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증인 이화영은 2가지의 함정을 파놨습니다. 첫 번째는 19회 조서 제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에 대해서 2019년 7월 29일 10시 경기도청에서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각에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방북비용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19회 조서 5페이지에 보면 북한이 의전비용으로서 방북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인 이화영이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전비용은 따로 처리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전비용은 대통령인 경우에 회담 주최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자신의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의전비용, 방북비용은 은밀한 비용이 아니라 공식 비용이다. 둘째, 의전비용은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다. 대북관계를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전비용으로서 방북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조서에 남기게 요구했고, 증인 이화영은 이것이 틀린 문장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다음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2가지 진술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태가 법정에 나서서 카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린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건이고, 이러한 사실이 1심 법정에서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이 모든 문제를 판단해서 배제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셔서 탄핵 절차에서 반드시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